안녕하세요. 달빛 단열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에 서문을 올린 어이 윤지미의 북경유학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물론 질문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근데 이 그 윤지미를 비롯한 한국의 어이들이 내의원 의원들이 모여서 대표적으로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정리해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북경으로 그때 영경이죠. 그런 것들에 이제 이 지금 책은 바로 윤지미에게 답변을 줬던 것은 아닌 거예요. 보면 윤지미는 그 전인가 전전에 왔다 가고 이 선비가 이제 국가에 이렇게 서류를 보다가 그 한국의 어휘들이 물어본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목록을.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오만하게 자기 문집에 이 조선 어휘들의 문답에 관해서 질문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본다 하고 자기가 붙인 대답에 이제 그 24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10문제 정도는 내가 대답을 못하겠다 하고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질문을. 그래서 오늘 볼 수 있는 거는 24번째 질문하고 마지막 그 이 선비가 대답을 못한 10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북경에 가서 그 사신들이 갈 때마다 어이들이 쫓아가서 북경에서 하나하나 배우는 모든 거를 뭐 기초서부터 또는 중간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한의학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됐던 거죠. 그냥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뭐 약재 찔끔 다음에 이제 또 한 권이 또 있어요. 그 당시 그 이 책보다도 한 4,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것도 이제 그 최순립이라고 하는 그 어이가 북경에 가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중국 국가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에서 어이들이 팀을 짜가지고 주장, 보좌하는 좌장 이렇게 세 명을 선택해갖고 국가에서 황제가 그 답변을 특별히 잘 해줘라 해가지고 그 답변한 것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바로 그 책을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24번째 질문은 뭐냐면 꾀꼬리의 고기가 부인들이 먹고는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데 그게 맞는 거냐라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복용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잘 구체적으로 보죠. 자, 이 창경이란 말이 꾀꼬리예요. 저도 찾아봤어요. 창경이 능히 화한다, 뭐 부인네를 투기하게끔 질투하게끔 만들어주는데 그 for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필답이니까 줄여서 쓰고 중국말이 그림 문자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과연 정말로 우리말로 정말로 진짜로 뭐 이런 말이죠. 구어체로 한다면 for 아니냐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과연 틀린 거냐 맞는 거냐 뭐 이런 뜻이니까 금방 알아듣죠. 쥐는 이제 이게 만들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만들어서 복용을 하냐 그 법을 만들고 복용하는 법 어떻게 했냐 꾀꼬리 고기를 이제 중국 선비가 하는 대답을 보죠. 창경은 우리가 좋은 음식들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경이 좋은 음식이면 틀림이 없고 능히 그 부녀자들로 하여금 질투를 하게 하는 학설이 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산해경 아주 예전 중국 시대 아주 고대 최초의 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산물 경계에 관한 책입니다. 말 그대로 산해 거기에 음식도 나오고 지리도 나오고 그런 그 기가 막힌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중국 최초의 책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거를 양무제도 이거를 경험해 보긴 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웨이 무슨 썰이 있다. 하나의 썰은 이런 말이에요. 여웨이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인식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 깃털이 필히 금색이기 꾀꼬리는 금색이기 때문에 그 황중 아주 노란색은 질투를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왜 질투를 일으키냐 이 말에 대해서 산해경에 나온 이 말에 관해서 썰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하나의 썰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울음소리가 비리 잉잉 하니까 그 발음과 그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뭐예요 아주 허시에 이거는 뭐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그 소리가 아주 뭐라 그래요 애간 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질투를 일으키게 한다.
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나는 것이 필히 양양, 이게 양양은 그 원래는 이게 두 개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발음을 가지고 그 형태를, 나는 형태를 의미하는 형태어예요. 여기서는 의미를 갖는 뜻이 아니라 그 중국말은 양양, 예, 그 페이비 양양, 그러니까 양양하게 날아가고 그 거하는 모습이 수왕 수왕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싹을 싹을, 예, 그래갖고 해갖고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숙살 모든 것이 떨어져 내리는 숙살의 기회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깨꼬리는 이게 추우면 어디로 가나 보죠? 중국 땅에서 딴 데는 남쪽으로 가나 보죠? 그래서 필히 언제 볼 수 있냐면 깨꼬리가 봄에 조화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시절에 볼 수가 있다. 봄에 그쵸? 날치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아주 훌륭한 성격의 그 모습이 성정이 질투를 일으키게 한다. 이런 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산해경에 이게 질투를 일으킨다고 했는지. 차후 안타깝고 안타깝다. 허지 취향주의야. 어떻게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는가? 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에? 아이 새 색깔이 황색인 게 깨꼬리만 있고 소리가 이쁜 게 깨꼬리만 있고 봄에 밝은 시기에 아름다운 화창한 시기에 보이는 게 깨꼬리만 있냐? 어떻게 이런데 어떻게 홀로 깨꼬리만 그러냐? 그럼 다른 것들도 먹으면 질투하냐?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따도 시이집인 대부분의 일반적인 의사들이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공부해야 된다. 뭐를 원인을 공부해야 되는데 세 가지 원인에 한약에서 보는 원인 세 가지 원인이에요. 만약에 질투도 그 병이 된다고 하면 그 원인은 내부의 내적인 내인 또는 외부에서 오는 원인 또는 내부도 외부도 아닌 원인. 한약에서 내부에서 오는 원인으로 칠정 감정으로 상하는 것들을 내부에서 오는 원인이라고 봐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는 많은 뭐 외관병, 감기, 독감, 뭐 물린 거 뭐 이런 것들 다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내부도 외부도 아닌 거 예를 들면 뭐 체했다든지, 그 내부의 문제도 아니고 외부의 문제도 아니고 뭐 물린다, 넘어진다, 낙상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이와 같은 그 외에 무슨 요인이 있겠냐. 근데 질투 또한 일반적인 병과 마찬가지 질투라는 병을 아니야 분여자가 심하게 질투하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황희정승의 고사를 읽어봤어요? 질투 황희정승의 부인 엄청나게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고사에 보면 야화에 보면 그 황희정승이 어느 날 그 출근을 하려고 밥상을 받는데 그 몸종이 이제 몸종이 이제 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옛날엔 대대로 종이잖아요. 그 집안에 대대로 종인데 왜냐면 옛날엔 종이 자산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딸도 가족들도 다 그 집안의 자산인 거예요. 황희 집안에. 아 근데 본지 엊그제 같은 애가 이제 18살 바짝 핀 그런 여인네가 돼가지고 밥상을 싹 들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눈이 깜짝 놀란 거예요. 황희정승에서 손을 탁 잡으면서 아유야 네가 벌써 이렇게 컸니? 그러고는 이제 그 밥을 이제 아침을 들고 이제 출근을 했다가 퇴고를 해서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저녁 밥상을 먹는데 그 몸종이 아니고 다른 몸종이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뭐 그러려니 뭐 별 생각 없이 밥주발을 하죠. 옛날에 다 주발 저도 어렸을 때 주발로 받았거든요. 딱 열었는데 그 몸종아에 손목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화에 보면 황희가 내 잠깐의 실수로 한 생명에게 비극을 줬구나. 네. 이런 일화를 어려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책을 내지는 않았지만 책에 보면 동양 문화에서 이조시대 집 밖은 남자의 관할이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다 여자의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창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 뭐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모든 것들이 그 안방마님의 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원래 정식의 선비들은. 그 대신 바깥에 양의 부분에 나가면 음은 항상 양의 뒤를 따르지만 음의 부분에 와서는 집안은 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음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방도 부인네가 차지하고 남편들은 사랑채에서 거하다가 합방하는 날만 들어가는 거죠. 여인의 허가를 받고
이게 재밌죠? 상상도 못했던 문화죠. 음. 약으로 병을 치료하면서는 뭐예요? 필히 이 유엔 그 원고 연고를 찾아서 뭐냐? 기미론이죠. 우리 한약의 약성의 제일 중요한 기미론입니다. 그래서 그 기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센지 약한지 또는 승강, 예? 그 약성이 뜨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예? 부침, 예? 리엔산, 예? 수렴해 주는 건지 흩어지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맛으로, 예? 오장에, 예? 막 도움이 되고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예, 신맛은 어디예요? 간에 들어가고, 예? 그 오행 삼극에 의해서, 그죠? 간은 누가 치? 금이 치죠. 금은 뭐예요? 매운맛이죠. 매운맛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에 나쁜 거죠. 마치 이렇게 다섯 가지 맛으로 오장에 좋고 나쁨을 말해서 그 오장에 부족한 게 있으면 보해주고 남는 기운이 있으면 사해주는, 이것이 이게 절대적인 한약의 지금 치료 원칙, 양성의 원칙, 친구까지 마찬가지. 여기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약의 치료의 요체를 그냥 팍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한국에서는 못 꿰뚫고 있는 거예요. 멀리 엄한 길로 가는 거죠. 예? 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배가. 그래서 하늘 떠요. 뜨면 낭떠러지죠. 떨어지는 거죠. 산 위에 하늘이 있다. 그래서 산 위에 배가 하늘이 있으면 떨어지는 거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예. 그 왜 약의 색깔이나 뭐 목소리, 뭐 성정 이런 걸로 병을 치료한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꾀꼬리에 무슨 색깔이니 뭐 깃털의 색깔이니 뭐 꾀꼬리의 소리니 뭐 그의 성정이 뭐 착하다는 이따위 걸로 약성을, 물론 뭐 전혀 관계. 그러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약성을. 약성을 어떻게 받냐?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옛날부터 지식의 근원인 우주의 창고에 들어가면 모든 지식이 있고, 약성 그 자체가 돼보면, 예를 들면 구기자다, 구기자 자체가 돼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만 그 정도까지 안 간 도인들도 그 구기자를 먹으면 오장육부 어디로 들어가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학은 연역법이지 귀납법이 아니라 일부 귀납법. 그래서 요즘에 그 뭐예요? 학질 치료제가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예, 우리 오래된 처방에 바로 나와 있다고. 그걸 그대로 밝힌 사람이 중국의 여자 약사로서 노벨상을 탄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한 상상을 못 가는 의학이죠. 이 영적인 의학이. 그래서 도교에 굉장히 깊은 관계를 있고 도교의 도인들이 많은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도교의 이론에 의하면 원천적인 우주의 지혜에 들어가 버리면 그 지식을, 우리 몸의 그 구조와 신비와 내용들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국어인가요? 이게 그냥 어라고만 돼 있는데 말하기를 개가 의가 있대요. 의가. 회야 이건 어디서요? 오회야 뭐 이런 시조에 나오잖아요. 중국말이 회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가 의리가 있고 매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참 후참. 그리고 잉어는 능히 군신의 예를 식별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꾀꼬리를 먹으면 질투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거에. 그러면 실질은 그럼 세속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개를 먹고 매를 먹고 잉어를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매일같이 개를 먹고 잉어를 먹고 매를 먹고 잉어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의리도 없고 순서도 못 지키고 또 전부 다 군신의 예도 모릅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데 개고기 먹고 뭐 매고기도 먹고, 중국엔 다 그랬죠. 잉어도 먹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군신의 예도 안 배면 모르죠. 모르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국어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웨이시 슈어저시 이렇게 개는 의가 있고 매는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우스라 할성 잉어는 군신의 일, 이거는 우화다 우화. 그거는 뭐를 비유하냐면 사람이 새만도 못하다는 의미로 빗대서 하는 얘기고, 개만도 못하다는, 야 너 그렇게 의의가 없어? 개만도 못하고 너 그렇게 질서를 몰라? 매가 질서를 지고, 이런 우화지. 이게 실제로 그 고기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다. 400년 전 선비가 한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이들이 물어본 질문 좀 보세요. 고로 당시에 군신들이 여순
개하, 폐하의 순서에 따라서 넓게 이와 같은 싼 음식들이죠. 훌륭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선이라고 그래요. 선을 만들어 가지고는 모두 다 군신이 돌려서 먹고, 그래서 재주가 없는 사람은 재주가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 뭐예요? 사사로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공적인 자세가 높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냐고, 탁한 자들이 맑은 자들을 질투하지 않냐고, 탐욕이 많은 자가 겸허한 자를 질투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일단의 언어로 이렇게 어휘로 국어에 써 있어 가지고 그걸 해서 실제로 그걸 우화적으로 그걸 먹으면서 그래 의리도 지켜야 돼, 이런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실제 그런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개를 먹으면 의가 생기고 매를 먹으면 순서 질서가 생기고 이런 말이 되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만들어서 복용하는 법을 구하자고 하지니 정말로 이 책을 믿는 거냐, 완전히 믿는 거냐. 이건 옛날 고대가 우화 같은 책을 취해밍 의미가 없다,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명확한 겁니다.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의심할 바가 없어요. 명확한 교훈이. 고금에 옛날이나 지금을 통틀어서 본초가 800여 가지가 있는데, 본초에 관한 약재들이 신고 오래되거나 새로 된 본초에 관한 판본이 2,000종이 넘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 깨꼬리 고기를 기록한 게 없어요. 본초 약학책에, 중국 한약학책 밍밍 우치아오신커, 이게 무슨 특별한 약성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얼 그러나 깨꼬리라는 게 있지만 논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모든 게 다 약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없죠.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제 답을 맺는 거예요. 그건 우하다. 그렇죠. 선비도 이걸 아는데 한국의 어휘들은 그 깨꼬리 고기가 무슨 약속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죠.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깨꼬리 고기가 질투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마지막으로 이제 답을 다 하고 이 선비가 얘기하는 거, 슈셔, 나는 서생일 뿐입니다.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얘기해요. 나는 책 좋아하고 선비고 서생이지.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내가 본 의학의 도리를 원래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제는 마지막에서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지가 취미생활로 의학책을 봤다는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한국의 네이원들이 와서 물어본 답을 턱하니 대답하면서 쯔다, 여기서 답이 띠오창 와지엔, 이 개구리 의견에, 그러니까 아주 좁은 소견에 내가 여기서 답한 것들이 그냥 개구리 소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이와, 그러나 나와서 물었는데, 여기 질문이 있는데, 답할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밑에 이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망령되게 함부로 답해보고 싶지는 않아요. 내 마음에. 내가 모르는 거지. 그러나 뿌런 참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참을 수가 뿌다 이지링 워티엔차, 우리나라가 이게 답변을 못해가지고 이국 즉 조선으로부터 비난받는 것, 조롱받는 것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양심상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서 망령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또 이국의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답변 못한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래에, 그러니까 원래는 책에는 좌예요. 왜냐하면 옛날 책은 우에서 또 좌로 쓰였잖아요. 인쇄를 목판. 그래서 좌측에 내가 이걸 다 나열해 놨어요. 근데 지금 책은 어때요? 아랫면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자를 쓴 거예요. 이 새로 책을 내는 사람들이 아래에 이렇게 다 나열했다. 그래서 당시에 고명한 의사들이 이걸 만나게 되면 각각의 의견들로 좋은 의견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얼굴이 두꺼운 것을 좀 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변중 시즈, 그와 같은 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쉔티 이게 무슨 그 고사성 같은데요. 찾아도 안 나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왕응린이라는 사람이 저게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모르는 게 10가지, 아직 자기가 답변 못한 게 10가지가 있는데 뭐냐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본초로의 책에 본초 이게 신동본초경을 말하는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그냥 본초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초경 서문에 나열되어 있기는 유피가 모자고 호박이 자라는 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의학정전에 신창 라이트에이드쇼 항상 오는 것이 퇴쾌다 또는 뭐 기쁨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모든 질문들이라는 건 앞뒤 문맥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정확히 파악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 책들을 다 찾아보고 그 책이 어느 페이지에 어떻게 나오는 것들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직지방에는 얼증산매, 귀중산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또는 득효방에는 양생서에 말하기를 다리를 그 깊은 곳에 놓지 말라는 아득한 곳에 놓지 말라는 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다 앞뒤 문장 문맥을 봐야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격칠연에 보면 본래 얼굴과 눈과 머리를 주위로 하루 동안 들어서 만콩 지엔주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앞뒤 문장을 전부 살펴봐야 됩니다. 의학 정전에는 섬늘이란 두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직지방에는 가자질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직지방에 리안야오 헤이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어떤 물질입니까? 예.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롱골이라는 약을 우리가 많이 쓰죠. 한의사들은 다 아는데 롱골 모려 안심약이고 간양 상하는 걸 잡아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재인데 그러면 진짜 용의 뼈를 말하는 겁니까? 열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그 본초의 약물에 관해서 양작약, 목절형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양자나 목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그 많아요. 중국의 약재들 중에서 이제 작약이나 뭐 황기도 뭐 당황기 뭐 그 약성 앞에 이제 그 지역이나 특성이나 그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씩 이게 없어도 그만해요.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지역 말하자면 뭐 돌은 뭐 제주도 돌이 좋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의 작약이 좋다는 그 대표성을 붙인 것 뿐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작약하고 뭐 다른 뭐가 있냐, 양작약은. 이게 절영이 무슨 목절영은 뭐 다른 게 있냐. 이런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시대예요. 그것이 현대 지금 한국 한의학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또는 파극천, 축사밀, 천죽황 등에 있는 것 이 아래 맨 마지막에 한자들은 뭐냐. 이건 더 엉뚱한 거예요. 파극천 자체가 이게 약성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축사밀이라 그런 거는 이 밀 자체가 도리어 중요한 그 꿀이란 얘기고요. 천죽황 자체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로 또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왜 두 자여만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약성이. 그러니까 뭐 이 정도예요. 약재 이제 그 이거보다 5년 전에 보면 약재에 관해서 많이 물어봐요. 약재가 어떤 그 구별하냐, 어떻게 구별하냐. 그다음에 약재를 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약을 쓸 때 쓰기 위해서 가공을 어떻게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정말 그런데 답답한 거는 왜 한국 역사에 한 사람도 10년, 20년, 30년 가서 공부해 온 사람이 없냐.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그러니까 이 쌍놈들밖에 의사를 안 하니까 그런 재원도 없죠. 학문할 능력도 안 되죠. 그런 그릇도 안 되죠. 그렇게 인생을 걸만한 배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조실록에 보면 이조 시대 내내 왕과 이제 군신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의사들, 그 한의사들 실력을 좀 높일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쌍놈인데 누가 갑니까? 그냥 뼈대 있는 집안의 서자도 안 가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의 서자는 자기도 상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자지만. 그 윤지미가 이게 아주 유명한 지금 윤지미 이분이 아주 유명한 뼈대 있는 집안의 서자로 족보까지 있어요. 허준 이런 것들은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매일 그러니까 그 당시 선비들이 이 사람들의 그 학문하는 능력을 인정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 허준이 편집했다고 하는 동의보감에 아주 문장 한 달락 한 달락마다 다 레퍼런스를 닫았어요. 어디서 중국책 어디서 인용했다고. 근데 왜 그랬냐? 정직하냐? 학자의 태도가 확연하게 훌륭했냐? 너 허준의 말이라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건 그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레퍼런스를 중국책 갖다 대는 겁니다. 이 처방은 중국책 어디서, 이 이론은 중국책 어디서, 계속 그냥 한 절 두 절마다 그냥 계속 다됨.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 그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상황에 이게 뭐 이런 물어보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본과 수준, 뭐 중국의 본과 수준은 미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의보험을 못 놓고 아직도 그 동의보험을 붙잡고 있어요. 그 후에 얼마나 중국이 의학이 발전했는데, 한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더 눈이 띄잖아요. 학문도,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서양의학도 들어오고 인체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예,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걸 아직도 못 버리고 우리가 동의보감에, 예? 붙잡고 처방하면서 산 위에 하늘이 있다고 하늘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 호가 어이가 없는 거죠. 배가 산 위에서 하늘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휴, 답답한 일입니다. 자, 각각의 교재는 네오밴드, 한약 다 함께 옮겨 들으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구독과 좋아요, 강의에 힘이 되어줍니다. 자, 모델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